매달 찾아오는 월급날,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스마트폰을 열어보시나요? 설레는 마음으로 은행 앱을 켰다가 정작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한 적은 없으신가요? 분명 연봉 협상도 마쳤고 매출도 나쁘지 않은데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은 예전만 못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오늘 이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세우는 앞으로의 자산 관리나 경영 전략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2026년 4월 현재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주하고 있는 기묘한 상실감이 있습니다. 직장인은 내 월급 명세서에 커다란 빨대가 꽂힌 것 같아 억울하고, 경영자는 매달 무겁게 불어나는 인건비 부담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죠. 양쪽의 입장은 다르지만 고통의 원인은 사실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이 사회의 유지 비용, 즉 대한민국이라는 플랫폼의 구독료가 유례 없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이 숫자들이 그저 당연한 공제 항목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이 구독료는 이제 개인의 가계부를 위협하고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되었습니다. 왜 유독 2026년에 들어서며 이 간극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단순히 물가가 올랐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다른 거대한 흐름이 있는 걸까요? 우리는 오늘 특정 집단을 비난하거나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려던 것이 아닙니다. 대신 한 걸음 물러나 이 차가운 숫자 뒤에 숨겨진 경제적 진실을 마주해 보려 합니다. 내 월급에서 빠져나간 그 돈들이 어디로 흘러가서 어떤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노사 양측에 어떤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는지 말이죠. 지금부터 그 사라진 숫자의 행방을 찾기 위한 본격적인 추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흔들고 있는 그 첫 번째 지표, 보험료율의 변화부터 하나씩 짚어보시죠. 본격적으로 숫자를 들여다보겠습니다. 2026년 우리를 가장 당혹스럽게 만드는 지표는 단연 국민연금입니다. 오랜 시간 9%에 머물렀던 보험료율이 드디어 9.5%의 벽을 넘어섰습니다. 고작 0.5%포인트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는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400만 원인 경우 매달 2만 원이 추가로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근로자는 내 월급이 깎였다고 느끼고 경영자는 그만큼의 추가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같은 금액의 연봉을 두고도 양쪽 모두의 지갑이 동시에 얇아지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율 7.19%가 더해지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이제는 7%대 건강보험 시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사회가 부담해야 할 필수 의료 비용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를 단순히 떼어가는 세금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의료 서비스와 노후를 위한 일종의 미래 설계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비용이 설계된 속도보다 우리의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디다는 점에 있습니다. 경영자 입장에서 이 지표들은 단순한 숫자의 합 그 이상입니다. 직원의 월급이 1% 오를 때 회사가 실제로 지출해야 하는 법정 부담금은 그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비용의 증폭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직원의 연봉을 올려주고 싶어도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부대 비용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죠. 결국 4대 보험료율의 인상은 개개인의 소비력을 낮추는 동시에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까지 억제하는 이중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료율의 상승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입니다. 국가라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누군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할 비용인 셈이죠. 하지만 이 변화는 단순히 돈의 액수만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방식, 그리고 고용의 형태에까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최근 가장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실업급여 체계의 개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용보험의 핵심인 실업급여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 합니다.
최근 가장 큰 변화는 수급 기준이 근무기관에서 소득 수준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일정 기간 출근 도장을 찍는 성실함이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실제로 얼마를 벌었는지에 따라 혜택이 결정되는 구조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플랫폼 경제와 엔점러가 일상이 된 2026년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노사 모두에게 새로운 숙제를 던져주었습니다. 우선 경영자분들이 주목해야 할 지점은 신고의 의무가 훨씬 촘촘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단기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노무 제공자에 대해 기업이 직접 신고하고 보험료를 원천 공제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했다가는 나중에 예상치 못한 세무와 노무 리스크를 한꺼번에 짊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실업급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동안 실업급여가 재취업 전 잠시 쉬어가는 기간에 든든한 보너스처럼 여겨졌다면 이제는 철저한 소득 증빙과 구직 활동의 결과물이 되었습니다. 특히 단기간에 반복해서 수급하는 경우 급여액이 대폭 깎이는 규정까지 현상에 적용되면서 일단 받고 보자 하는 식의 접근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이죠. 고용보험이 더 정교해진 만큼 수급을 위한 문턱도 그만큼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개편의 본질은 사회적 안전망을 더 넓게 펼치되 그 운영은 훨씬 엄격하게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보이지 않던 노동자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 것은 분명한 진전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부담과 비용은 고스란히 형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차가운 시스템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히 비용이 늘어난다는 한탄을 넘어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인 것이죠. 그 전략적 방어의 핵심인 텍스 아머에 대해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거운 비용의 시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야 할까요? 이제는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전략적으로 나를 보호하는 텍스 아머, 즉 세무 방어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 방어막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와 경영자가 투명하게 머리를 맞대고 함께 설계해야 하는 공동의 과제인 셈이죠. 그 시작은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매달 지급되는 급여 항목 중 식대나 자가운전 보조금 같은 비과세 항목을 얼마나 정교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겁니다. 비과세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누군가를 속이는 꼼수가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서로의 실질 소득과 이익을 지켜내는 지혜로운 설계입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매달 쌓이는 비용을 생각하면 결코 가볍지 않은 방패가 되어줍니다. 동시에 경영자들은 또 다른 생존 전략인 AX, 즉 AI 전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는 숫자가 무거워질수록 우리는 역설적으로 사람의 시간을 더 귀하게 써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4대 보험료를 내지 않는 디지털 도구와 AI에게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맡기는 겁니다. 대신 사람은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치 창출과 창의적인 의사결정에 집중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결국 텍스아머와 AX의 결합은 단순히 비용을 깎아내는 구조조정이 아닙니다. 변화된 환경에 맞춰 기업과 개인의 체질을 바꾸는 본질적인 진화에 가깝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의 가치를 높이고 시스템이 할 수 있는 일은 효율화하는 이 과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단단한 방어막을 구축했다면 이제 우리는 이 변화의 파도를 함께 넘어가기 위한 마지막 마음가짐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그 마지막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의 차가운 경제 지표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에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분명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의 끝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본질은 결국 하나라는 점입니다.
회사는 직원의 실질 소득을 고민하고 직원은 회사의 생존과 이익률을 함께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정말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국가가 징수하는 구독료가 오를수록 노사는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기 쉽습니다. 경영자는 늘어난 인건비에 한숨을 내쉬고 직원은 얇아진 월급 봉투를 보며 박탈감을 느끼죠. 하지만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가 같은 배를 탄 파트너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갈등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함께 이 비용의 폭풍을 넘길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기 때문입니다. 영리한 절세 설계와 과감한 디지털 전환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남으려는 투명한 소통의 과정에 가깝습니다. 사장님은 직원이 가져가는 실질적인 가치를 지켜주려 노력하고 직원은 그 가치를 지탱할 수 있는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파트너십만이 2026년의 불확실한 항로를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갑과 회사의 금고를 동시에 지키는 힘은 사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옆에 있는 동료와 혹은 대표님과 가벼운 차 한 잔 나누며 일하기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함께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묻는 질문 하나가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주체로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인사이트가 여러분의 내일 아침 명세서와 손익계산서를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차가운 숫자 속에서도 여러분의 따뜻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